공자께서는 70에 이르러 종심소욕 불유구의 경지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70이 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쫓아 행하여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께서도 70이 돼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셨다는데 타고난 성품이 비할 바 아니고 60도 채 안 된 저 같은 사람이 단지 법률가로서 30년 이상 생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있는 바를 쫓아 행동하면서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하였다가는 큰일 날 일입니다. 공자께서 불혹의 경지에 이르신 것이 40이었던 것에 비교하여 보면 60을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 나이에도 아직 삶의 처처 곳곳에서 맞닥뜨리는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고 그러다 끝내 굴복하고야 마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70이 되어도 이순의 경지에조차 이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심술쟁이 괴팍한 할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자 같은 성인이 아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유구하도록 마음을 써야지 종심소욕할 수 없습니다. 종심소욕하면 유구하기 십상인 것이 수사 및 형사재판입니다. 관내에서 최근 자주 도난사고가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금은방 주위를 순찰하고 있는데 저만치 수상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싶어 검문을 위하여 불러 세웠더니 그만 냅다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있구나 싶어 추격하여 붙잡는 순간 범인이 노란 빛이 나는 무엇인가를 얼른 입으로 삼켰습니다. 마침 옆 우물가에 커다란 나무가 있어 두레박줄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경찰 임용 과정에서 배운 태권도 실력으로 배를 몇 차례 때렸더니 금반지 2개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 경우 위 금반지를 후일 범인에 대한 절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 그렇더라도 사회악을 척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수사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되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필벌하는 것이 사법정의라는 신념을 가진 젊은 법관의 입장에서는 죄를 범하였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결심과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맨하튼 섬에 폭탄을 설치한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폭탄은 7월 4일 정오에 터질 것이라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에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갖은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용의자는 자신의 테러 계획을 털어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체포된 용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는 용의자를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용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무고한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막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이것이 고문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마이클 레빈 교수가 주장하는 시한폭탄론입니다. 쉽게 말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운운하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고문의 필요성 내지 허용 여부에조차 쉽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고문을 통하여서라도 범행 계획을 자백받아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에 관하여 비록 그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종전 우리 법원이 취하여 온 입장입니다. 적법 절차에 관한 법률의 규정 이전에 범인 필벌이라는 마음이 앞서 있던 것이고 그 마음에 따랐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종래 대법원의 입장은 앞서 본 대법원 2007년 11월 15일 선고 2007도 3062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종심소욕하던 종전의 판결들이 유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위 대법원 판결은 종전 판결이 모두 유구하게 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여전히 불유구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건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은 그 아쉬움을 보다 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 절차의 요청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자칫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사법의 또 다른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법원이 그 증거 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 사유가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그 위법 사유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형사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괄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소개합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체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국가가 그 체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4두 46,850호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체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각 조사 방법 중 혈액 채취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열 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고 체열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 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음주운전의 객관적 차료이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라는 점만 놓고 보면 수사관뿐만 아니라 재판관들 역시 증거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비단 형사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서도 처분의 근거로 위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심소욕대로 하면 유고하게 된다. 종심소욕의 유혹을 뿌리치고 불유고하도록 하라는 판결이어서 적법 절차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